11살 때 출가했고 26살 때 처음 길을 떠났다가 돌아왔고 37살이 되어서야 다시 그 길 위에 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37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 나이라면 혹은 그 나이를 지나왔다면 그게 얼마나 늦은 출발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그때 혼자였습니다. 원효는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둘이서 함께 떠났다가 함께 돌아온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우리는 목적지에 닿지 못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방법이 달랐던 것인지 그건 지금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26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1해 동안 저는 같은 질문을 안고 살았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쫓아내려 해도 쫓아지지 않고 덮으려 해도 덮이지 않는 그런 것. 전쟁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백성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살아있으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았고 같은 경전을 펼쳤고 같은 구절에서 같은 막힘을 느꼈습니다. 심오한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는 것. 말로는 알겠습니다. 머리로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일이 저에게는 그토록 오래 걸렸습니다. 체계를 세운다는 것, 흩어진 진리를 누군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일. 저는 그 일을 위해 11해를 기다렸고 37살에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옷 3벌과 바리떼 하나를 들고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3벌, 1개. 그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더 가져가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손에 쥘수록 오히려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웠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가 덜 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습니다. 11해 동안 내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막힘을 느끼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다고 느끼지도 않게 됐습니다. 그게 더 이상한 일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전쟁 중에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언가를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딘가에 앉아있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저는 말을 했습니다. 경전의 구절을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말이 끝나고 나면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눈빛이 있고 고개가 있고 합장이 있었지만 그게 다음인지 아닌지를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반복이 있었습니다. 말하고 모르고 다시 말하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질문을 받고 같은 방식으로 대답하는, 그것이 맞는 방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준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채울 방법이 당장 눈앞에 없었습니다. 26에 떠났다가 돌아온 뒤 11해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1년이 하루 같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하루가 1년처럼 쌓였습니다. 같은 하루가 4000일 가까이 쌓였습니다. 명상이 있었습니다. 관음 기도가 있었습니다. 매일 앉았습니다. 새벽에도 앉았고 해가 넘어간 뒤에도 앉았습니다. 그 자리가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은 흔들렸습니다. 나라는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흔들렸습니다. 그 앉는 행위 하나만이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붙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게 앉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1해를 버티게 했습니다. 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칙처럼 들립니다. 규칙은 되게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계율은 오히려 가장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옷에 벌, 바리떼 하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제자를 받는 것. 이 세 가지가 저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해지면 보이는 것이 늘어납니다. 가진 게 적을수록 잃을 것도 적어집니다. 잃을 것이 적으면 두려운 것도 줄어듭니다. 그 연결이 저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 11해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고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일상이었으니까요. 37살의 봄이었습니다. 다시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버텼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원효는 없었습니다. 11해 전에는 둘이었는데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길 위에 서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함께 걸을 때는 속도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멈추면 서로의 멈춤이 있어서 혼자 멈추는 것과 다릅니다. 그런데 혼자 걸으면 멈춤이 온전히 자기 것입니다. 멈춘 이유도 자기 것이고 다시 걷는 이유도 자기 것입니다. 그것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제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아니, 선택이라기보다 그렇게 됐습니다. 당나라로 가는 길이 길었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바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바다 위에서 이 질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는 것. 그게 맞는 말이라면 이 바다도 그 전체의 일부이고 저도 그 전체의 일부이고 지금 제가 건너가고 있는 이 물도 제 자신의 일부입니다. 말로는 됩니다. 그런데 몸이 흔들릴 때, 파도가 올 때 그 생각이 몸에까지 내려와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때 솔직히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맞고 몸이 따라가지 않는 간격,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이 제가 하러 가는 일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랐습니다. 37에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먹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앉았습니다. 다음 날 또 먹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앉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엄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화엄을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37에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게 부끄럽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배울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고 가르칠 분이 계시면 앞에 앉는 것입니다. 나이는 그 사이에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부석사를 세우려 했을 때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당나라에서 돌아온 뒤였습니다. 귀국하고 화엄의 사상을 이 땅에 심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체계를 세워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 장소를 짓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누군가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는 그들에게도 소중한 것이었고 새로운 것이 들어선다는 것은 언제나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다만 이해한다고 해서 막힘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 반대의 자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이었는지 낮이었는지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바람이 있었습니다. 산이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지을 수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가야 할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어야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미, 지금 당장 이 막힘을 뚫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명상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관음 기도. 그 소리가 산에 퍼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리는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산이 그것을 받아서 돌려보내는 것처럼 그 순간에 저는 무언가를 알았다기보다 그냥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앉았습니다. 또 다음 날에도 결국 부석사는 세워졌습니다.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반대가 꺾였는지 그 경위를 드라마처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세벌과 바리떼 하나 이외의 것을 더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지면 지키려 하게 됩니다. 지키려 하면 싸워야 합니다. 싸우면 그것이 목적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제자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받았습니다. 배우러 온 사람 앞에 문을 닫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막혀본 적 있으신가요?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앞이 열리지 않는 그 자리. 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특별한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앉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또 앉았습니다. 가장 조용한 밤이 있었습니다. 부석사를 세우는 것이 막혀있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산 위였습니다. 나무 사이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바리떼 하나가 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작은 불빛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 빛들이 흔들렸습니다.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빛들을 보았습니다. 오래. 아무 말 없이.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는 말. 저는 그 빛들을 보면서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 빛 하나하나가 전체의 일부이고 그 전체 안에 저도 있고 저 안에 그 전체가 있다는 것. 말로는 됩니다. 그런데 그 밤, 그 자리에서 그 빛들을 보면서 저는 그 말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린다는 표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뭇잎 소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관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산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방향이 없었습니다. 소리는 그냥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알게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어둠이 조금 옅어졌습니다. 산새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생각을 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러다 일어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도 앉았습니다. 같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아직 빛이 오기 전. 바리떼가 옆에 있었습니다. 옷은 세 벌 가운데 한 벌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많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밤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 밤이 그런 밤이었는지 아닌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다만 그 밤을 버렸던 적은 없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반대는 계속됐습니다. 막힘도 계속됐습니다. 저는 계속 앉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가 결국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부석사를 처음 열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왔습니다. 신분이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높은 집안 출신이었고 어떤 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구분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배우러 온 사람 앞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저에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경전을 읽었습니다. 화엄. 세상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상.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는 것. 그 말을 입 밖에 낼 때마다 저는 그것이 말로만 머물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몸 안으로 내려가기를. 머리가 아니라 어딘가 더 깊은 곳으로. 어느 날 어린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나가 전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보았습니다. 지금 내 손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손 안에 손가락이 5이고 그 손가락 안에 마디가 있고 그 마디 안에 또 작은 것들이 있어. 그 전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세상도 그렇다. 아이가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명상을 계속했습니다. 관음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바리떼는 하나였고 옷은 3벌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앉았고 낮에 가르쳤고 저녁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 반복이 있었습니다. 그 반복 안에서 조금씩, 정말 조금씩 제가 말하는 것과 제 몸이 가리키는 곳 사이의 간격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다기보다 나중에 돌아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계속했는데 어느 날 보니 예전보다 조금 다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체계화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반대에 막혀있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그냥 너무 많은 것을 안고 너무 오래 제자리에 있었다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자리를 압니다. 37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는 그 나이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26에 실패하고 11해를 같은 질문 안에서 살다가 37에 다시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반대가 있었고 막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늦었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 느낌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맞든 틀리든 그 느낌이 지금 내딛는 발을 막아야 할 이유가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옷 3벌과 바리떼 하나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가져갔다면 더 잘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가져가면 더 무겁습니다. 무거우면 느립니다. 느리면 돌아올 때도 늦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쥔 것들 가운데 내려놓아도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판단을 여러분을 위해 대신 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3벌과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제자를 받은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우러 오면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들고 왔는지를 보는 것.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들고 온 사람. 그 차이를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는 말. 저는 그것을 말이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썼습니다. 완성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않습니다. 새벽에 바리떼가 옆에 있습니다. 소리가 퍼집니다. 산이 그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반복하는 어떤 것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쌓이면 무언가가 됩니다. 드라마틱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보니 예전과 조금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계신가요?